항상 듣는 FAQ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궁금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ICL 수술 전문가 안과 전문의 박준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마일라식 유튜브 영상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고, 오늘은 후방 안내렌즈 삽입 수술인 ICL 수술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듣는 FAQ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궁금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서 한번 야심차게 준비해 봤으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방 안내렌즈 삽입 수술 후의 백내장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예전에 처음 이 렌즈가 나왔을 때는 3%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는 1% 한참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2009년이면 14년 정도 되셨는데 백내장이 생겼다면 아마 전극성 백내장일 가능성이 많고 아마 아주 초기일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문증이 많이 힘들다고 하셨죠. 안내렌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안구가 비정상적으로 안축장이 길어지면서 안구를 채우고 있는 유리체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내렌즈를 하신 분들은 비문증이 거의 다 있는데 사이즈가 제각각이라서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문증 제거를 하게 되면 백내장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비문증은 좀 적응해서 사시는 게 맞습니다. 수술은 가능합니다. 양한 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술해서 안경을 벗기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내렌즈 삽입 수술을 한다고 해서 사시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걸 보니 간헐성 외사시인 경우는 우리가 한 곳을 보고 있으면 눈이 모이고 멀리 보이게 되면 눈이 한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시각을 체크해서 20프리즘 디옵터 이상의 사시라면 가급적 수술을 하는 게 두통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후방 안내렌즈 삽입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토릭 ICL은 일반 ICL보다 상당히 늦게 나왔고요. 토릭 ICL이 가운데 구멍이 뚫리는 센터 플로어 ICL, 즉 아쿠아 ICL이 나오기 전에는 난시용 렌즈를 넣는 경우에 큰 사이즈로 교체를 해주거나 제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서 토릭 렌즈를 아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2015년에 출시된 가운데 구멍이 뚫려있는 아쿠아 ICL이 나온 다음부터는 로테이션 트러블이 예전보다 많이 적어졌지만 비용적 문제, 즉 토릭 렌즈는 개당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ICL을 통해서 난시를 교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해묵은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 전방 렌즈도 후방 렌즈만큼 수술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내피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내피세포가 가장 중요한 수술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후방 안내렌즈라고 해서 전혀 내피세포 이슈가 없는 건 아니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전방 렌즈에 대해서 내피세포 이슈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방 렌즈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방기가 아주 깊으면 내피세포하고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방 렌즈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수술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정품 카드를 드리고 환자분 수술 차트를 드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던 굴절값이랑 다른 도수의 렌즈가 들어갔다고 따지러 오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환자분에게서 여러 가지 정보, 각막의 직경이라든가 전방 깊이라든가 각막 두께라든가 각막의 곡률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후방 안내렌즈는 각막에서 눈 뒤로 가기 때문에 이 깊이를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경 도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계산값을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시값보다는 상당히 높은 도수의 렌즈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